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 일면 기사를 살펴보는 국내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계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네, 한국의 신용 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국제 신용 평가사인 피지사가 어제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에서 AA- 안정적인 단계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아파트 분양 난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LH가 근거 없는 수요 예측 때문에 묻지마 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이 전기료 폭탄 항의로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력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각 가정에 고지된 여름철 전기 요금이 평균 2배에서는 많게는 5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킹머니가 한국 채권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 올해만 해도 2조 7,400원어치 한국 채권을 사들여서 순투자국 1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한국의 경제 성장 정말률을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잠재 성장률마저 3%대로 추락했습니다. 불황에도 택배사들의 추석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저조한 성장률에도 추석 물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여기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은 먼저 세계일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르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사가 바로 어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A- 그러니까 안정적인 단계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가 지난달 27일 상향 조정했던 것과 같은 등급으로 한국은 다시 한번 AA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클럽에 진입했다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피치사의 한국 등급 상향 조정은 2005년 10월 23일 A에서 A+로 올린 이후 7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한국은 외환 위기 이후 15년 만에 예전 등급을 드디어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경향신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분양 난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제 그리고 한국토지공사가 근거 없는 수요 예측 때문에 묻지마 개발을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분양 난민 양상은 정부의 치적 쌓기 그리고 세수 확장에 눈이 먼 지방자치단체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무시한 정부의 공급 지상주의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 이익에 대한 탐욕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빚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기반시설 건설을 공약으로 남발했고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 경기도 김포시 양촌 택지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일산대교에다가 접속을 연결로 설치한다는 등 그리고 철책 제거 사업비를 분담한다는 등 여러 가지 공약을 약속했지만은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매일경제 일면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곳곳에서 전기료 폭탄 항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각 가정에 고지된 여름철 전기 요금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과잉돼서 나왔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주요 포털 사이트를 보면은 전기 요금 조회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전기요금 조회가 이날 새벽부터 오후까지 검색어 선두를 지켰는데요. 시민들은 전기요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한국전력 홈페이지, 전화문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서 SNS를 통해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안이 확산되면서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이날 빗발치는 문의 전화에 직원들이 몸살을 앓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전기요금이 이상하다며 항의 전화를 많이 걸어왔습니다. 전기요금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한전 홈페이지는 네티즌이 몰려서 접속 장애까지 일어났습니다. 네, 중앙일보 일면기사 보겠습니다. 한국 채권을 쓸어 담고 있는 세력이 바로 바이킹머니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만 해도 2조 7,400원어치 한국 채권을 사들여서 특히 노르웨이 국가가 순투자국 1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채권을 가장 많이 쓸어 담고 있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 북유럽의 복지 선진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국 채권의 큰 손으로 점차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노르웨이는 올 들어서 우리나라 채권 2조 7,400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올해 채권 순투자국 1위에 올랐는데요. 작년까지 노르웨이 채권 투자는 1,900원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올해 들어서 한국 채권을 대거 사들이면서 총 투자 금액도 9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경제신문 일면기사입니다. 골드만삭스도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 성장률을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이제 3% 이하로 추락하게 된 꼴인데요. 수출이 특히 유럽 위기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회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와 내수 같은 경우도 온통 잿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목소리로 시민들이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3% 성장률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와 달리 대부분 국내외 기관들이 2%대 성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3%에서 2.6%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황에도 불구하고 택배사들이 추석을 맞아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으로 일면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물량은 대폭적으로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물량이 15%가량 늘어날 것으로 택배사들이 보고 있는데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오히려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택배는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년보다 더 빨리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고요. 현대 로지스틱스에 따르면 추석 성수기, 그러니까 추석이 오기 전에 2주 전 이와 같이 물량 증가율이 보니까 2010년에는 12%가 늘어났고 2011년에는 14%가 늘어나면서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2011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6%로 2010년보다 낮았지만은 택배 물량 증가율이 더 높은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택배 물량이 15%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